그래서 이제 뭐 통계라고 말하면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규분포에 관한 내용을 좀 배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간단하게 얘들아 복습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 시작할 때 통계하기,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좀 있었어. 이?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었는데, 얘들아 이산 확률은 딱딱 이제 끊어지는 변수들이니까 뭐 x1, x2, x3가 딱딱 끊어지니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그렸단 말이야. 확률 분포표. 뭐 x1일 때 확률이 p1이고 x2일 확률이 p2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를 그릴 수가 있어. 이산적이기 때문에 표를 그릴 수 있는 거야. 이거 괜찮니? 근데 이제 거기 뭐시 연속 확률 변수 도입 부분에서 이제 설명한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는 표를 그릴 수가 없어. 왜냐면 x 값이 얘들아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얘들아 연결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차이점이 얘들아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함수 그림으로 내가 이걸 좀 나타내 주게 되면은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약에 얘들아 그림으로 나타낸다 치면 그 그림의 형태가 아니라 점으로 찍혀. x1일 확률이 여기 p1.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x1, 뭐 p1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뭐 x2, p2 이렇게 점으로 찍히게 되거든. 근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말 그대로 변수가 연속적으로 얘들아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식의 얘들아 함수가 생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맞니 얘들아? 그 이산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분산을 구할 때 시그마 가지고서 얘들아 구하지 않았니? 시그마 xi의 pi다 확률 변수에다가 그 확률값 곱해가지고 너희가 이제 더했단 말이야. i가 1부터 n까지 더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것들의 합은 우리가 정적분 다들 배웠으니까 얘들아 정적분 수업 때 우리가 인테그랄을 쓴다라고 좀 배워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가 그냥 x라고 써야 돼. 이렇게 x1, x2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없고 x 값이 얘들아 그냥 연속적으로 증가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 함수를 y는 fx라고 하게 되면 확률값 자체가 뭐가 되는 거니? fx 값이 확률값 pi랑 대응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인테그랄을 쓰고 x의 fx 뭐 여기서 뭐 a서부터 b까지 무언가를 주겠지 얘들아 문제에서 구간은 변수의 구간은 그래서 너희가 i가 1부터 n까지 평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 x의 fx dx 이런 식으로 뭐 평균이라든지 뭐 이건 다 봐왔을 거니까 얘들아 분산이라든지 표준 편차 혹은 뭐 x제곱의 평균 이런 것들을 다 너희가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그 교육 과정 상에서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평균을 실제로 구하거나 얘들아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교육 과정 상에서 얘들아 적분 자체가 아예 빠지긴 했어 얘들아 적분 자체가. 이 말 이해되겠지 얘들아. 그렇더라도 내가 이제 꼭 너희한테 이제 가르치는 이유가 이 이산확률 변수에서의 공식 체계와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공식 체계가 1대1 대응처럼 얘들아 정확하게 일치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이해를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욕심은 얘들아, 그, 뭐시냐, 연속 확률 변수에서 진짜 얘들아, 그동안 굉장히 얘들아,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었거든. 정말 괜찮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얘들아, 그냥 인테그랄이 쓰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버려버리게 되면 우리 너무 주옥 같은 문제들을 좀 놓치게 돼. 고작 얘들아, 평균 공식이 xfx, 그 뭐 하는 거야? xfx 뭐 적분하면 되는 거고. 뭐 x에서 뭐 m 빼서 제곱한 다음에 fx 이거 적분하면 분산 나오는 거고 이런 과정이 우리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알고는 있어야 돼.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지만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적분을 통해서 뭘 구하자 평균이라든지 분산 이런 것들을 좀 구해보자. 이런 과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건 안 빠졌어. 니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모든 확률값 다 더하면 1인 거 정도는 알지? 이건 알지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면 이건 역시 얘들아 무엇이 나올 것이다? 1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건 당연히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되니?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 중에 하나가 전체 넓이가 1이다. 그 다음에 니네 얘들아 확률값이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니네 fx가 x축 아래쪽에 그려지게 되면
적분하면 음수가 나오게 되지. 정적분은 넓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었으니까. 이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니네가 이제 fx가 항상 x축 위에 떠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성질은 반드시 좀 만족을 해줘야 돼. 그 넓이, 적분에서 1 나온다고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게 아니야. fx가 무조건 x축 위쪽에만 그려져서 정적분 이꼴 뭐가 되게? 넓이가 되게끔 함수가 그려져만 있어야지 돼. 근데 아까 말했듯이 교육과정에서 적분은 빠졌기 때문에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는 문제는 실제로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뭐 너희한테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 줄 만한 게 그러니까 직선밖에 없다는 거지. 2차 이상의 함수는 얘들아 넓이 구하려면 뭘로 해줘야 돼? 적분으로 해줘야 되는 거 맞아. 적분으로.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이제 너희가 교육과정 상에서 봤을 때는 함수가 그냥 적분 없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뭐 1차 함수나 상수 함수 그냥 뭐 삼각형 사다리꼴 뭐 이런 거 구하는 것들 있지. 그 정도 면적밖에 안 나오니까 편안하게 넓이를 구해 주시는데 근데 니네 말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 같은 거 구할 때 있잖아. x축 위에 막 떠 있어 가지고 막 이런 사다리꼴 면적 구하고 할 때 뭐 직선화 방식 구해 가지고 막 뭐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문제들은 그냥 적분해 버리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 그냥 계산할 때. 명목상 빠지긴 했지만 뭐 촉분으로 넓이 구하겠다는데 얘들아 뭐 말릴 사람이 누가 있겠니? 너희는 그래서 편안하게 얘들아 적분의 개념까지 요거 좀 같이 공부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일단은 그 뭐시니 얘들아 요게 이제 너희가 지난 그 공부해온 부분에 대한 어떤 복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쓰게 될 건데 수많은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하필이면 얘들아 그 시행이 독립 시행일 때 우리가 얘들아 그것을 이항 분포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되게 특별한 경우야. 하필이면 독립 시행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항 분포라고 했어. 자,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냈니? 이제 bn p 이렇게 나타냈지. 시행 횟수랑 한 번 할 때마다의 성공 확률을 약자로 좀 써줬단 말이야. 그래서 뭐 이걸로 뭐 평균도 구하고 분산도 구하고 MP, MPQ 이런 것도 배웠잖아. 자, 우리가 수많은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그러니까 수많은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가 아까 말했듯이 넓이가 1 나오고 이 세상에 넓이가 1 나오고 fx가 항상 x축 위에 떠 있는 함수 이 세상에 얘들아 너무나 많지 않겠니? 이 말 이해돼? 수많은 얘들아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하필이면 얘들아 요런 모양의 함수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보이니? 요런 모양의 함수를 우리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고 오케이. 그러니까 모양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생겼어. 종 모양처럼 생겼어. 종 모양처럼 좌우 대칭. 그러니까 너희가 이 가운데 어떤 대칭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대칭축이 얘들아 항상 평균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의 함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확률 어떤 변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무엇이냐 얘들아 함수가 그려졌을 거 아니니? 그 애들아 확률, 그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 이렇게 좀 부를 거야, 얘들아. 정규 분포. 그래서 오늘 계속 얘들아 이 곡선에 대해서 다루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건데 요거는 좀 이제 좀 잘 들어줘야지 돼. 이해가 좀 돼줘야 되니까. 좀 지워놓고서 내가 쭉 한번 설명을 좀 해볼 테니까 적을라 그러지 말고 얘들아 오늘은 좀 이해하는데 좀 치중을 좀 많이 해줘야 돼. 자, 얘들아 x축을 그려놓고 방금 전에 우리가 그렸던 정규분포 곡선을 내가 한번 좀 그려볼 거야. 자, 정규분포 곡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만나지 않아. x축이랑 만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그려지게 될 건데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 대칭축이 얘들아 m으로 주어진 함수. 대칭축이 얘들아 평균 m이야. 이렇게 생긴 얘들아 우리가 y는 fx를 정기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들아 몇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 이 사회에서 얘들아 무언가 조사를 한다고 치자. 뭐 평균을 조사한다고 칠까? 자, 어떤 수능을 봤어 얘들아. 어떤 애들이 수능을 봤어. 뭐 몇십만 명이 보겠지. 굉장히 많은 애들이 수능을 본단 말이야. 수능에서 우리가 수학 성적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 수능 수학 성적. 자, 우리가 공부하는 건 1, 2등급 맞으려고 얘들아 공부를 하는 거긴 한데 전국적으로 얘들아 수능을 본 친구들의 성적 분포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당연히 얘들아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야. 이 사회 현상 자체가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야. 아, 걔네도 잘하고 싶었겠지. 평균이 5등급이잖아, 그치?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많을 건데, 얘들아, 상위권으로 갈수록 상위권 애들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 맞아? 평균이 50점이라고 아까 얘들아 수능 수학의 평균을 50점이라고 하면 50점 부분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거야.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 평균적인 학생들이 제일 많을 거거든. 근데 한 90점 이상 학생들을 조사해보면 당연히 얘들아 평균 근처의 학생보단 굉장히 적겠지. 90점도 넘을 정도로 수학을 잘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 정말 얘들아 엄청난 노력을 또 해줘야 되니까. 근데 얘들아 10점보다 낮은 애들을 또 조사하잖아. 10점도 못 맞은 애들. 뭐 9등급, 8등급 뭐 이런 애들. 얘들아 이게 공부를 안 해도 이게 10점도 못 맞기도 되게 어려운 거 맞아. 얘들아 90점 넘는 것만 힘든 게 아니야. 니네 100점 맞는 것만 힘든 게 아니야. 빵점 맞는 것도 되게 힘든 거야. 이 말 이해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 얘들아 우리가 소득 조사를 한번 해봤어. 소득. 얘들아 소득 조사를 해봐도 얘들아 우리나라 소득 뭐 이렇게 어떤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소득 조사를 해봐도 항상 얘들아 모든 여론조사 결과는 모든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통계 조사는 평균 근처에 얘들아 평균 정도 버는 사람들이 얘들아 이 나라에 제일 많겠지. 근데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뭐 한 뭐 1억이라고 할까? 1억보다 많이 버는 사람들 되게 힘들지 않겠니? 소득이 얘들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좀 힘들 거고 1억 이상 벌기도 되게 힘들 거고 근데 1년에 뭐 100만 원이라고 할까? 얘들아 100만 원보다 못 벌기도 힘든 거잖아. 일을 했는데 1년에 100만 원도 못 벌어야 돼. 열심히 일했는데 만약 1억 이상 버는 것도 힘들지만 100만 원보다 못 버는 것도 힘들다. 내가 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어떤 구간을 한번 잡아볼게. 요게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X축이 지금 있는 상태인데 내가 구간의 인터벌 길이를 내가 평균 근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들아 한번 잡아볼게. 요렇게 한번 잡아볼게. 자, 빨간색 구간의 길이와 파란색 구간의 길이가 얘들아 길이가 똑같다라고 좀 봐주셔.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지금 똑같은 거야. 길이 똑같이 그냥 잘라본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좀 그 뭐시냐 얘들아 색깔 좀 바꿔서 왜 이러니 이거 초록색으로 얘들아 여기도 구간 인터벌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볼게. 지금 이것도 얘들아 구간의 길이는 다 똑같아. 자, 빨간색 구간, 파란색 구간, 초록색 구간인 거 맞아?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얘들아 둘러싸여 있는 면적이 확률값이야. 자, 얘들아 어떤 구간의 확률이 크다는 건 그 구간 안에 들어있는 사람 수가 많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지. 그래서 내가 빨간색 구간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색칠을 한번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들아 색칠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있을 확률이 빨간색 넓이가 되는 거야. 빨간색 넓이. 내가 뭐 편의상 평균을 뭐 50 정도로 주고 빨간색을 뭐 40에서 60으로 줬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볼게. 40으로 60, 40에서 60. 그럼 4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너희가 지나가다가 어떤 수험생을 임의로 만났을 때 어떤 수험생 한 명을 임의로 골랐을 때 걔가 40점에서 60점 사이에 있을 확률이 지금 빨간색 빗금의 넓이가 되는 거야. 근데 또 너희가 얘들아 지나가다가 어떤 수능을 본 어떤 수험생 오빠를 하나 만났어. 그럼 걔 점수가 이것도 구간을 한번 써볼게. 내가 85점에서 한 95점 정도로 써볼게. 그럼 그 학생이 85점에서 95점 사이에 있었을 확률은 요 정도 넓이가 되는 조그만 면적. 아까 빨간색보다 훨씬 더 작지. 근데 또 얘들아 마찬가지로 너희가 임의의 한 학생을 골랐을 때 그 학생의 점수가 뭐 5점에서 15점 정도 내가 잡아볼까? 1 확률이 요 정도 얘들아 넓이가 된단 말이야. 좌우 대칭이니까 파란색 넓이랑 연두색 면적은 똑같긴 할 거고. 이거 괜찮겠니? 그럼 얘들아 어때? 그냥 너희 상식선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얘들아 어떤 학생들, 수험생들을 만났을 때 어떠니? 그 학생의 평균 정도 얘들아 있을 확률이 제일 빨간색 면적처럼 크겠구나. 평균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다. 맞니 얘들아? 상위권으로 갈수록 당연히 어떤다? 확률값이 줄어든다. 사람 수가 줄어든다. 하위권으로 갈수록 또 얘들아 확률값, 넓이가 줄어드니까 확률값이 줄어든다. 그걸 만족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든다. 이렇게 너희가 이해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얘들아 통계 조사의 결과는 다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이.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많이 사회에서는 평균 정도, 이 사회 뭐 정치나 이런 뭐 경제에서는 평균을 기대하지. 근데 우린 평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지. 우리 다시 말하지만 5등급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5등급 맞으면 그냥 완전 망한 시험 아니니? 그냥 좋겠다 싶은 시험 아니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이쪽으로 좀 가고 싶은 거야. 이쪽으로 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뭐 내가 자꾸 상식선에서라는 말을 좀 써서 너희는 아직 애기들이니까 좀 미안한데 너희가 그냥 아 그래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겠구나 맞니? 그 정도는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이게 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대중문화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트와이스나 아니면은 뭐 누구지 걔네 방탄소년단 이런 거는 얘들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들아 다 알지. 뭐 잘 알든 못 알든 한 번 이상은 뭐 들어봤을 거 아니겠니? 근데 완전히 얘들아 그런 거를 모르고 대중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완전히 얘들아 이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얘들아 완전 그 빠순이가 되는 거지 정말 그 사생이 돼서 지금 다 알아 얘들아 막 전국이 키부터 생일부터 얼마 전에 생일이었다며 타임스퀘어에 무슨 광고를 했고 걔가 뭐 띠가 뭐 다 알아 얘들아 그러기도 쉽지 않은 거 맞아? 이해돼 얘들아 뭐 대중문화 이해도 조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 평균적으로 아 대충 방탄은 내가 아는 건 방탄은 남자애들 유명한 애들 잘생긴데 보니까 졸라 웃기더라 걔네가 뭐 그런 정도 애들 뭐 그렇게밖에 나는 뭐 잘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여기 윤지 언니한테 가서 물어보면 졸라 잘 알아. 알겠니? 정훈이 좀 아나? 방탄? 정훈이 이쪽에 있나? 아무튼 간에 얘들아 그 뭐시니 좀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거다라는 상식적인 이해를 너희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내가 첫 번째로 좀 바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이제 그 좀 이렇게 많은 인원수를 조사를 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보면 너희가 지금처럼 보이는 종 모양의 평균의 얘들아 대칭인 이런 함수가 좀 그려지게 되더라. 물론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 정확히 대칭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맞니 얘들아? 정말 특별한 경우에는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겠지. 알겠니? 근데 대부분의 얘들아 이제 통계 조사의 결과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모양으로 좀 그려질 것이다라는 것은 너희가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그 무엇이냐 지금 이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이 x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얘들아 정규 분포 곡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가정을 해버리는 거지. 야, 그 x는 m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이라고 간주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그 내가 좀 여기에서 그래프 그려진 걸 보고 니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이쁘게 좀 그려진 걸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종 모양 형태 얘들아 함수를 정기분포 곡선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fx식을 따져보면 니네 화면만 봐도 괜찮아 얘들아 fx식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이걸 우리가 전혀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어떤 함수가 있는데 종 모양의 대칭인 모양의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작업을 한번 해볼 거야 니네 지금 화면에 얘들아 보이는 그림 1, 그 다음에 그림 2 이거 보이는 거 맞아? 이건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해줘야 되는데 자 그림 1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있고 이게 1번 그래프 이게 얘들아 2번 그래프 초록색을 3번 그래프라고 한번 해볼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1번과 2번과 3번 그래프는 다 합동이야 모양은 똑같아 근데 평행이동 관계에 있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되거든 그럼 얘들아 1번보다 2번이 좀 더 오른쪽에 있지 않니? 2번보다 얘들아 3번이 좀 더 오른쪽으로 간 거 맞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평균이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번에서 2번을 거쳐서 3번으로 그래프가 이동하게 되면 평균이 얘들아 점점점 올라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 평균이 빵점에서 평균이 1점에서 평균이 3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요 말 이해되겠니 얘들아? 평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자, 우리는 1번보다 2번 집단이, 2번 집단보다 3번 집단이 더 성적이 우수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평균이 높으니까 성적이 더 우수하다.
라고 좀 이야기할 거야. 재석아 알겠니? 자지 마라. 이? 평균이 얘들아 높으면 더 우수한 집단이다. 뭐 소득 수준이었으면 더 부유한 집단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니까 평균이 얘들아 나타내는 건 그 집단이 우수한지 열등한지를 나타내는 게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돼. 니네 학교에서 뭐 밤마다 반평균 해가지고 얘들아 가끔 담임 선생님 빡쳐서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있지 않니? 막 꼴등하고 막 그러면 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그림 2를 한번 봐보게 되면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자, 그래프 1을 좀 눌러버리면 그래프 2가 되지 얘들아. 그래프 2가 좀 더 눌러버리면 그러니까 좀 더 눌리면 그래프 3까지 얘들아 좀 눌려버리는 거 맞아? 좀 위에서 얘들아 지금 누르는 모양이야. 그치? 산이 좀 눌려 있어. 그치? 점점점 얘들아 이 산 뭐 산이라고 할게. 산 모양의 얘들아 그래프가 점점 눌린다라는 건데 일단 1번과 2번과 3번 둘 다 가운데 x는 0을 대칭축으로 하는 종 모양 형태의 그래프니까 셋 다 얘들아 정기분포 곡선인 건 맞아. 대칭축이 다 0이니까 세 집단의 성적은 동일한 거야. 누구도 열등하거나 누구도 얘들아 우수하지 않은 거야. 평균이 똑같은 집단이야. 우리가 표준 편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니네 막 부익부 빈익빈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뭐 양극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니? 양극화라는 건 뭐냐면 원래 얘들아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평균처럼 살면 되게 행복한 게 얘들아 이 세상이야 원래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게 좀 상대적인 거 아니니? 뭐 내가 만약에 좀 힘들어도 다 같이 힘들게 살면 잘 모르잖아. 그냥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단 말이야. 니네 그 옛날에 내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 그거 봤냐 얘들아 니네? 그건 봐야 되지 않냐? 안 봤으면 그거 계약하기 전에 한번 봐 얘들아. 정말 그 덕선에 나오는 거 되게 재밌는 드라마인데 그때 좀 슬프지만 내가 살아 있었단 말이야. 그 시절에. 그러니까 막 문득문득 기억이 나. 그 막 가스레인지 키는 게 아니라 곤노 알지? 곤노. 곤노라고 하더라. 가스레인지가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좀 다른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 비슷한 거긴 한데 졸라 불편해. 막 연탄 떼기도 하고 하더라. 진짜로 집게로 막 연탄 넣고 막 했던 부모님 모습이 얘들아 기억이 난단 말이야. 나 어렸을 때. 그렇다고 너무 늙게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막 완전 우리 집 못 살 때 얘들아 옛날에 부모님이 막 그런 좀 기억이다. 근데 너무 불편해더라. 곤노 떼고 살지 연탄 떼고 살지 되게 불편한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앞집 뒷집 다 그러고 살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얘들아 그냥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야. 맞네 얘들아 소득 수준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었을지 모르겠지만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우린 삼포도가 작다라고 이야기하지. 맞니 얘들아? 삼포도가 흩어진 정도지 흩어진 정도가 적은 거야. 평균에 몰려 있으니까. 삼포도 중에 우리가 쓰는 게 분산이랑 표준 편차 아니니? 그러니까 평균 근처에 몰려 있을수록 표준 편차가 작은 거야. 지금 보면 얘들아 1번 그래프의 표준 편차가 0.7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맞아? 근데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하면은 중간에 평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얘들아 잘 사는 사람은 얘들아 갑자기 소득 수준이 확 늘어나는 거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양극화라고 해. 옛날에 얘들아 이제 IMF 시절이 왔을 때 자꾸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IMF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도가 난 거잖아. 기업이 부도 나가면 기업이 망하잖아. 나라가 부도가 난 거야. 그러니까 좆되는 거지. 나라가 부도가 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부도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 금리가 3% 4%까지 올라가. 근데 잘 생각을 해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놓겠지. 저금을 해놓을 거란 말이야. 얘들아 저축을. 그럼 이자가 23%만 이러면 1년에 2,300씩 떨어져. 아무것도 안 했는데 2,300씩 벌어. 근데 얘들아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을 맡겨놓은 게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렸겠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갚아야 될 돈이 많아지겠지. 그럼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니? 더 못 살아지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아지게 된 거 맞아? 이런 거 우리가 양극화라고 한단 말이야. 평균 근처에 있던 애들이 이탈하게 되는 거야. 상위권으로 이탈하는 애들도 있고 하위권으로 이탈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그래프 잘 봐야 돼. 이거 내가 좀 확대해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줄 건데 지금 내가 그래프 그리는 거 니네 이해 되게 잘해줘야 돼. 이건 뭐 필기하고 외우는 거랑 달라. 너희가 해석을 할 수 없으면 니네 게 아니란 말이야. 자, 니네가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정기분포 곡선이 있었어.
근데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 얘들아 이 곡선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되냐 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거든. 이런 형태로. 자, 둘 다 대칭축은 m이다 라고 내가 볼게요. 평균값이 바뀌지 않더라도 양극화가 되면 자, 검정색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로 뭐시냐 얘들아 바뀌게 되는데 잘 봐. 니네 내가 인터벌을 한번 잡아볼게. 평균 근처에 내가 어떤 구간을 딱 이렇게 잡게 되면 원래 얘들아 평균 근처에는 내가 이제 빨간색으로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다시 평균 근처 인터벌을 이렇게 좀 잡아볼게 구간을. 원래 검정색이던 시절에는 평균 근처에 있을 확률이 이만큼이나 얘들아 면적이 컸단 말이야. 빨간색 면적에 해당되는 확률값이 크다는 건 인원수가 많다라고 봐도 괜찮은 거지. 이거 괜찮니?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얘들아 얼마만큼 준 거야? 이만큼으로 준 거야. 넓이가 이렇게 줄었어. 그럼 여기 넓이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간 거야? 더 잘 살게 된 사람, 못 살게 된 사람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가 표준 편차가 커지면 산포도가 커지는 거니까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잖아. 맞아, 많이 몰려 있었었는데 얘들아 평균 근처에 몰려 있던 사람들이 양극화가 된 거란 말이야. 됐니? 이건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알아들어줘야지 되겠지만 자 봐봐, 내가 인터벌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구간을 잡아볼게. 그럼 봐봐, 원래 검정색 시절에는 상류층 사람들 막 정말 부자들이 요만큼밖에 없었다면 양극화가 진행돼 보니까 얘들아 어때? 부유층 사람들이 이렇게 더 얘들아 어때? 넓이가 늘어났지. 그럼 인원수가 얘들아 뭐 했다? 늘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맞아.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없어진 게 아니야. 잘 사는 사람이 늘어났어. 근데 가슴 아프게 얘들아 어때? 못 사는 친구들도 이렇게 원래 이 면적에서 이만큼 얘들아 면적이 어때? 더 늘어나게 됐지. 이거 괜찮니? 평균 근처의 사람만 준다. 이렇게만 알아놓지 말자. 상위권 인원수는 늘어났을 거고 하위권 인원수도 얘들아 어떻게 됐을 거야? 더 늘어났을 거다. 면적이 커졌으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 그래프를 해석해 줄 수가 있어야지 돼. 그래서 나는 너희가 얘들아 표준 편차가 커진다. 산포도가 커지는 건데 더 많이 흩어져야 되네. 양극화가 일어나야 되네. 검정색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가 되는 것처럼 더 얘들아 어떤다? 확률 밀도 함수. 정규분포 곡선의 모양이 얘들아 더 이렇게 좀 찌부러든다. 눌린다. 이렇게라는 너희가 좀 봐줬으면 좋겠네.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어떤 뭐 설명 정도, 뭐 해석 정도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래서 평균이 바뀌면 좌우로 평행 이동만 해. 아까 전에 내가 이거 그리기 전에 왼쪽 그래프 보이지 얘들아? 평균만 바뀌면 평행 이동을 하고 표준 편차가 바뀌면 너희가 얘들아 이제 어때 산 모양 종이 얘들아 좀 이렇게 납작해지기도 하고 좀 솟아오르기도 하고.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좀 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정기분포 이제 곡선이구나라는 거 정도 너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뭐시니 얘들아? 정기분포 곡선은 그러면 이 곡선의 모양을 누가 결정하는 거야? 평균 m과 표준 편차 시그마가 결정하게 되는 거 맞아? 내 말 이해돼 얘들아? 평균 때문에 대칭축이 바뀌고 시그마 때문에 납작한지 아니면 좀 더 솟아오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지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야 이거 약자로 우리 정규분포는 이렇게 나타내자. 자 내가 형광펜 친 거 아랫부분에 좀 보이니? 니네 이항분포는 바이노미알이기 때문에 얘들아 약자 B를 썼단 말이야. 근데 정규분포는 노말이야 얘들아 노말. 알겠어? 노말하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다. 이렇게 좀 봐주면 돼. 노말하다. 보통 이렇게 산다. 평균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산다. 그래서 너희가 정기분포는 너희가 이제 약자 n을 써서 우리가 약자로 n 써 있으면 이거 정기분포구나. 근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니까 시그마 제곱을 써야 돼. 그래서 너희가 뭐 예를 들어서 n 뭐 30,1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으면 이건 우리가 이제 그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어떤 집단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는 거지. 참고적으로 실질적으로 얘들아 조사해보면 표준 편차가 거의 얘들아 한 20 안팎 나와.
표준 편차가 1인 건 진짜 평균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야. 알겠니 얘들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 참고적으로. 니네 뭐 수능 성적 같은 거 얘들아 이야기하게 되면 거의 얘들아 표준 편차가 뭐 한 20 정도 나오니까. 알겠니 얘들아? 상식선에서 그거는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고 해서 그 내가 여기 그 정기분포 아이고 어디 갔냐? 곡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성질 같은 거 한번 좀 보게 되면 여기는 내가 프린트도 줬기는 했는데 뭐 필 필요도 없고 그냥 잘 외워 거기 뭐야 이해를 해주면 돼. 외운다기보다 아까 말했듯이 fx 수식 자체는 몰라도 괜찮아. 그냥 종 모양의 형태다라는 건 좀 알아주면 되는데 자 너희가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m에 대해 대칭이다. 당연히 얘들아 x축과 넓이는 1이다. 물론 좀 부담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이거 그래프가 거기 뭐 점근선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그려줄까? 여기서 그래서 이거 fx 그래프가 이 점근선이거든? x축이랑 만나질 않아. 그래프 그려버리게 되면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로 이 넓이를 구하는 뭐 이렇게 적분 과정은 너희가 몰라도 괜찮은 거야. 알겠니? 이게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정의역이 모든 실수거든 지금. 이 자체가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야. 그래서 한없이 얘들아 오른쪽으로 뻗어 나간단 말이야 그래프가. 그러니까 너희 입장에서 이거 넓이를 뭐 어떻게 구하지? 넓이가 뭐 무한 아닌가? 이게 계속 가다 보면 여기 넓이가 추가되면 무한인가? 또 조금밖에 추가 안 되니까 무한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수가 있어. 그냥 확률 밀도 함수니까 넓이가 1이다라고 편안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 알겠니 얘들아? 이과 애들 대학교 1학년 가면 이런 거 적분하는 거 배울 거고 그리고 원래 미적까지 배우면 적분을 한번 해볼 수도 있기는 있어. 근데 뭐 그 교과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득될 게 없으니까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그 뭐시냐 얘들아 그렇게 좀 봐주시고 한 번은 내가 내가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 얘들아 좀 화가 났던 게 이거는 좀 번외 얘기인데 논문들을 막 읽는데 어떤 그 뭐시냐 교사가 말이니까 이 아까 전에 그 이 더럽게 생긴 얘들아 이거 고3 애들을 대상으로 고3 애들 빨리 수능 보고 공부해야 되는데 고3 애들 대상으로 얘들아 이거를 이제 적분을 진짜 해가지고 실제 얘들아 그 뭐지 정기분포 곡선의 넓이가 1인 거 막 증명도 하고 막 그런 실험을 진행한 논문이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정말 좋은 실험이었다. 정말 수학적으로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참교육이다. 막 이런 평을 받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 화가 났거든 얘들아. 근데 이제 나랑 같이 대학원 다녔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수학자들도 많고 학원에 있는 사람은 없었어 얘들아. 아니면 학교에 있거나 아니면 정말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은 수학의 어떤 신미성을 막 알아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 신미성은 그냥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거 있지. 그걸 막 느끼게 해야 된다 애들한테 막 개소리 하면서 막 이런 거 얘들아 막 적분시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선 그건 참교육이 아니야. 대학을 보내는 게 참교육이 아닌가? 맞니 얘들아? 먹고 살게 해줘야 참교육이 아닌가 싶으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좀 이야기한 건데 얘들아 넓이가 1이야 왜? 확률 밀도 함수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자. 넓이는 1이야. x축이 점근선이고 당연히 얘들아 m일 때 평균일 때 최대값인 거 맞아. 평균 넣었을 때 얘들아 함수값이 최대값인 거 맞아. 그러니까 니네 좀 헷갈리면 물론 점근선이 있다는 특징은 있지만 정기분포 곡선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처럼 얘들아 문제 풀 때가 많아. 이거 나중에 대칭성 문제 되게 많이 나와 얘들아. 이렇게 거서 요 함수값이랑 요 함수값이 어때? 같으면 여기 길이 어떤 거야? 같은 대칭성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 니네 중3 때부터 2차 함수 배우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았니? 맞니 얘들아? 위로 볼록 뭐 여기를 뭐 꼭지점처럼 알겠니 얘들아? 그렇게 2차 함수처럼 얘들아 문제 푸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거 시그마가 변하지 않으면 모양은 변하진 않아. 평행이동만 하는 거야. m 값에 따라서 평행이동 좌우로 평행이동만 한다. 우수해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면 열등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m이 일정하면 대칭축은 변하지 않지만 시그마가 커지면 어떻게 돼? 시그마가 커진다는 건 상포도가 커진다라는 거지.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얘들아 어때?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낮아진다. 좀 눌린다. 찌그러진 모양의 정기분포 곡선이 나온다. 요 정도 괜찮겠니 얘들아? 요 정도 이렇게 그래서 니네 뭐 그냥 이렇게 너희가
뭐야 1번부터 5번까지 성질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어보면서 니네 뭐 책들도 줬으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얘들아 외울라 그러면 안 돼. 해석을 해줘야 돼. 얘들아 해석을 진짜 그렇겠구나 라고 해석해줘야 돼. 참고적으로 5번을 당연히 많이 헷갈려 하겠지. 5번을 1, 2, 3, 4, 5번 중에 여기 5번 성질 있지. 여기 5번 성질 요거를 좀 자꾸 이렇게 좀 반대로 해석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해석을 할 때 헷갈려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희가 좀 조심하자라는 내용. 여기까지가 이제 전기분포 곡선의 어떤 도입이다 라고 좀 이야기할 수가 있어. 요거 한 번 더 읽어볼게. 요거 내가 아까 말했지. 평균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 있으면 더 고르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다시 평균 근처에 학생들이 많이 있는 반, 좀 고만고만한 반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잘하는 애도 없고 그렇게 못하는 애도 없고 그냥 평균 근처에 옹기종기 모여 있을 때 성적이 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그거 뭐 내가 이거 조사했을 때 얘들아 어떤 질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질문이 얘들아 고르다라는 건 골고루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고르다라는 건 성적이 비슷한 애들이 평균 근처에 몰려 있는 걸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이게 너희도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 꽤 많은 친구들이 고르다라는 표현을 좀 골고루 니네 뭐 반찬 먹을 때 골고루 먹어라 하는 것처럼 골고루 있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골고루 있다는 건 이런 거잖아. 상위권도 몇 명, 중상위권도 몇 명, 중위권도 몇 명, 중하위권도 몇 명, 하위권도 몇 명 이렇게 골고루 애들아 있다라는 말이 아니야. 고르다라는 건 고만고만하다 이 소리야. 다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말을 고르다라고 하는 거지. 골고루 있다는 거 아니야. 니네 바닷가에 가서 코운 모래사장에 가보면 얘들아 그 모래 알갱이들 입자 크기가 얘들아 다 고만고만하지 않니? 이 말 이해돼 얘들아? 모래사장 같은데 한번 가봐봐. 그 수십만 년의 세월 동안 얘들아 침식작용에 의해서 얘들아 굉장히 알갱이들이 입자가 작은 어떤 모래사장에 갔어? 그럼 모든 모래 알갱이들의 크기가 어떠니? 다 고만고만하지. 맞니? 그런 걸 고르다라고 하는 거야. 골고루 있다는 건 큰 돌도 있고 좀 중상급 돌도 있고 가운데 돌도 있고 막 골고루 있는 거 말 그대로. 이런 걸 골고루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얘들아 반찬을 골고루 먹어라 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반찬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라 이 소리지. 근데 반찬을 만약에 이런 말은 없지만 고르게 먹어라 그럼 한 가지 한두 가지 반찬만 올인해라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좀 요거는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자. 골고루란 말과 틀려. 그래서 다시 앞으로 좀 가서 어디 갔냐? 아이고 아이고. 에이? 아이고 RPM. 그래서 뭐 그거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얘들아 그 RPM의 그 뭐냐 기본적인 도입 부분이 지금 좀 나와 있었고 여기 뒤에 보게 되면 아까 내가 말한 설명도 다 써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지. 적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럼 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게 여기까지 설명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돼.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메인인데 이건 정말 반드시 백지복습해야 돼. 뭐 필기하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 지금부터 말하는 게 통계의 꽃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 그 어디 갔냐? 내가 이제 그 X축 그려놓고 아이고 뭐야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이렇게 X축이랑 그다음에 뭐 Y축이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요만큼만 그리니까 어차피 확률 밀도하면서 양수일 거니까 얘들아 Y축은 좀 짧게 그려서 이렇게 좀 봐줄게 얘들아. 이렇게 잘 한번 보시고 자 봐보자 얘들아. 어떤 집단이 있는데 어떤 뭐 이렇게 일반 친구들이라고 할까. 일반 친구들의 내가 확률 변수 점수를 내가 X라고 좀 놓게 되면 일반 친구들의 뭐 수학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근데 얘들아 일반 친구들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요 친구들 뭐 평균이 뭐 수행평가라고 할까 얘들아 뭐 점수를 봤는데 평균 자체가 뭐 10, 뭐 2의 제곱 이렇게 나왔다라고 칠게. 10,2의 제곱. 얘네 말은 수행평가 점수가 평균이 10점인데 표준편차가 지금 2인 거야. 표준편차가 2가 되는 거. 뭐 이렇게 내가 좀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2반 친구들이 있었는데 2반 친구들의 점수는
그러면 일반 친구들을 확률 변수 x라고 썼으니까 이반 친구들의 확률 변수는 뭐 y 이렇게 좀 놔줘야 되겠지. 이거 괜찮니? 그래서 뭐 요거를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얘들아 이반 친구들은 평균은 얘들아 좀 더 높아. 10반 친구들도 높아서 얘들아 12점이 나왔는데 표준 편차가 얘들아 3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두 가지 상황을 너희한테 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을. 그래서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그려서 해줄게.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니네 일반 애들은 대칭축을 10으로 놓고 내가 일반 애들을 이제 색깔을 뭐 여기 연두색으로 한번 그려볼까? 대칭축은 10인데 얘들아 표준 편차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지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조금 이따가 파란색으로 이제 뭘 그려볼 거냐 하면은 2반 친구들 전기분포 곡선을 한번 좀 그려볼 건데 2반 친구들은 평균이 좀 높으니까 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연두색 전기분포 곡선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근데 표준 편차도 더 커졌으니까 어때? 좀 더 눌려 있어야 되는 거 맞아? 맞아? 연두색보다 파란색이 조금 더 눌려 있게끔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2반 친구들이 얘들아 뭐 이런 식의 얘들아 이제 전기분포 곡선이 조금 대칭으로 그리고 싶은데 자 다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내려가서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요게 이제 n, x에 대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좀 쓸게. 10,2의 제곱 요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가 지금 10이야. 요 괜찮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내가 좀 해주게 되면 이거보다 좀 더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조금 더 눌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래프가 이렇게 좀 눌려가지고 요런 전기분포 곡선이 생길까? 뭐 여기쯤을 내가 뭐 12 정도라고 둘게 내가. 그래서 요게 y 거 전기분포 곡선인데 12,3의 제곱. 그래서 1반과 2반 친구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확률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자 어떤 확률을 좀 구해보고 싶냐 하면 px가 8에서 x라는 점수가 14점 사이에 있을 확률을 좀 구하고 싶어. 8점부터 14점. 이거 괜찮니 얘들아? 8점부터 14점. 그러니까 8부터 14까지 넓이 구해야 되는 거 맞아. 8부터 14까지 넓이. 자, 연두색 한번 봐볼까? 8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럼 14가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니까 뭐 이만큼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 맞니? 이만큼 넓이. 요게 의미하는 게 이제 x가 8부터 14 사이에 있을 넓이가 될 거란 말이야. 조금 이제 뭐 비율이 안 맞는 건 좀 이해해줘 얘들아. 자, 근데 내가 이번에는 y도 뭐 성적 분포 같은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y가 이번에는 9점부터 18점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하고 싶어. 9점부터 18점 사이에 있을 확률. 그러니까 9점부터 얘들아 18점까지 있어줘야지 되는 거니까 뭐 파란색을 보게 되면 9점이 얘들아 뭐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뭐 정확히 9점은 좀 더 왼쪽에 있겠네. 10보다 뭐 9가 여기 어딘가에 9점이 있으면 18점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니까 또 뭐 이런 식으로 파란색 넓이를 또 구해줘야 되거든. 근데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아까 전에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던 그 전기분포 함수 굉장히 얘들아 복잡하게 생긴 거 기억나니? 막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해가지고 나오면 뭐 외울 필요 없네 얘들아. 그 무시무시한 함수. 그래서 얘들아 초록색 면적 구하려면 그 함수를 얘들아 몇부터 몇까지 적분해줘야 돼? 8부터 14까지 적분을 좀 해줘야 돼. 8부터 14까지 그 함수를 적분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뭐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로 잡게 되면 이거 적분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걸 구할래도 얘들아 요거에 해당되는 확률 밀도 함수를 또 적분해야 돼. 확률을 구할 때마다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적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적분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확률 구할 때마다 적분하기에는 굉장히 좀 번거로움이 있어. 이렇게 얘들아 문제를 풀게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x 그러니까 m 값과 시그마 값이 바뀔 때마다 너희가 확률 밀도 함수 꼬라지가 바뀌게 되는 거 맞아? 대칭축도 바뀌고 좀 솟아 있는 산 모양인지 눌려 있는 산 모양인지가 바뀌어. fx가 내가 적분해야 되는 함수가 m이 바뀔 때마다 누가 바뀔 때마다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모양과 대칭축이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매번 적분해야 하는 함수가 달라. 굉장히 좀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불편함을 우리가 해소하고자 어떤 과정을 배울 거냐 하면 오늘 표준화 작업을 좀 배울 거거든. 표준화 작업.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게 되면 니네 뭐 변수가 다르다는 거 화폐 단위가 다른 거야. 일반 변수는 x고 일반 변수는 y잖아. 자, 우리나라 원화를 써. 뭐 중국은 위안화를 써. 일본은 엔화를 쓰지. 미국은 유럽은 유로화를 쓸 거야. 미국은 달러를 쓰고. 얘들아 우리가 국제 무역 거래 같은 걸 할 때 당연히 얘들아 어떤 상품의 가치를 야 우리나라에선 원화, 뭐 일본에선 엔화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단위를 다르게 쓰게 되면 굉장히 얘들아 번거롭단 말이야.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이게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다 얘들아 뭘로 이제 무역 거래를 하냐 하면 달러화로 얘들아 이제 바꿔가지고 무역 거래를 해. 그러니까 미국이 얘들아 진짜 대박인 나라가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베트남이랑 거래를 한다 치자. 미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잖아. 근데 우리나라가 베트남이랑 거래를 해도 그 무역은 얘들아 돈을 뭘로 주고받아? 달러로 주고받는단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와 베트남에서는 뭘 쓰지? 아무튼 무슨 화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도. 됐니 얘들아? 그래서 그런 어떤 단위를 뭘로 다 환산을 하는 거야? 달러화로 환산을 한단 말이야. 그래야 비교할 수가 있지. 이렇게 달러화로 환산하는 걸 우리가 표준화 과정이다 라고 달러로 표준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표준화가 아니라 대충 무슨 말인 줄 알겠니? 표준화라는 게 달러로 환산하는 거야. 뭐 니네 대학 가보면 한국 애들도 애들 아주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에 대학교 가보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에 유학을 되게 많이 와. 그래서 같이 이제 수업 들으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베트남이나 러시아나 이런 애들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 유럽 쪽에서도 되게 많이 와. 신기하게 막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나라 와서 막 공부를 하거든. 막 조별학습 같은 거 하게 되면 걔네랑 같이 해야 돼. 야, 그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당연히 우리가 뭘 써? 되든 말든 영어를 쓰잖아. 이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일단 영어라는 언어로 표준화시켜야 의사소통이 그나마 얘들아 이제 좀 되지 않겠니?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런 뭐 이렇게 달러화로 얘들아 이제 바꾸는 거, 영어로 얘들아 이제 대화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표준화 작업, 표준화 과정이다라고 얘들아 쓸 거야. 그래서 나는 1반은 확률 변수가 x래. 2반은 확률 변수가 y래. 둘 다 얘들아 귀찮아. 확률 변수가 쟤는 x고 쟤는 y고 달라.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된 변수로 얘들아 나타낼 거거든. 그 나타내는 얘들아 공식은 우리가 외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떠한 확률 변수 x에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인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걸 z라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로 나타낼 거야. z는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야. 통계학에서의 z는 표준화된 변수를 나타내는 거야. 얘들아 원화 있지 얘들아 원화 n화 같은 거 있지. 이걸 우리가 다 뭘로 나타내니? 달러화로 나타내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표준화된 변수지. 달러화는 마찬가지로 어떤 반은 x야 어떤 반은 y야 뭐 또 다른 반은 뭐 w야. 수많은 확률 변수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수많은 확률 변수를 누구에 대한 확률 변수로 바꿔서 푼다? z에 대한 확률 변수로 바꿔서 푼다. 바꾸는 과정이 얘들아 공식이야. 외워야 돼.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z가 되는 거야.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우리는 어떠한 확률 변수 z라고 쓰는 거야. 잘 들어 얘들아. 니네 아까 전에 얘들아 x 입장에서 여기 8 있었던 거 맞아? x 입장에서 8 이거 보이니? x가 8인 거야. 근데 그 x가 8인 걸 z가 몇인지로 나타내는 과정을 표준화 과정이라고 나타낸단 말이야. 자, 8에서 몇을 빼? 8에서 x의 평균 10이라며. 표준 편차 2잖아 얘들아. 그럼 나눠주면 몇 나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 얘들아 x로서 8이라는 건 z로서 마이너스 1과 똑같은 거야. 뭐 우리나라 돈으로 2,200원이 미국 돈으로 얘들아 2달러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
알겠니? 그래서 그럼 얘는 x가 8이라는 건 z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1로 볼 수가 있고, 다시 말하지만 z는 전 세계 공용 변수야. 알겠니? 통계에서 z라고 쓰면 이거 표준화된 변수구나 라고 나타내주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임의대로 저는 3반의 확률 변수를 z로 잡을게요 이러면 안 돼. z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약속된 변수니까 w라고 잡아야 돼. w. z가 아닌 걸로 잡아야 되니까 뭐 t 뭐 이런 걸로 잡아야 돼. x 입장에서 14라는 건 14에서 10을 빼고 2로 나눠주면 또 이게 2가 나오잖아. 2. 그러니까 x가 14인 건 z 입장에선 2였던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x가 8부터 14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려면 아까 전에 연두색으로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z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에 있는 면적으로 구할 거야. 바꿔서 구할 거야. 넓이를 바꿔서 구할 거야. 알겠니 얘들아? 뭐 우리나라에서 2,200원에서 3,300원 사이입니다 라는 걸 달러화로 2달러에서 3달러 사이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구하겠다라는 말과 같아. 자, y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y 입장에서 여기 9잖아. y가 9래. 9에서 y의 평균, y의 표준 편차 빼주면 이거 나눠주면 얘들아 몇 대? 1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z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z로 환산하면. 그 다음에 y 입장에서 18은 y의 평균이 12였고 표준 편차가 3이었잖아. 얘네 얘들아 2가 되겠네. 똑같네. 파란색 면적이랑 연두색 면적이 좀 똑같아. 자, 왼쪽에 그림으로 봤을 때 연두색 면적은 좀 구간의 길이가 짧은 대신에 좀 더 얘들아 함수가 위로 솟아 있잖아. 파란색 면적은 얘들아 좀 더 이제 구간의 길이는 긴 대신에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얘들아 좀 더 이렇게 펑퍼짐하게 돼 있는 거 맞아? 함수 자체가. 그래서 누가 더 큰지 같은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림 갖다가는. 근데 표준화 시켜보니까 똑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요. 뭐 그거 일본에서 사면 일본에서는 몇 엔부터 몇 엔 사이에요. 뭐 누가 더 비싼지 잘 몰라. 근데 다 얘들아 뭘로 환산해 보니까 달러화로 환산해 보니까 똑같은 거야. 이 말이 얘들 파란색 넓이랑 연두색 넓이가 똑같다. 우리는 파란색 함수에서 이 부분을 계산하는 대신에 파란색이 아니라 연두색이었구나. 자, 연두색 함수에서 이 넓이를 계산하는 대신에 요 녀석으로 얘들아 대체해서 계산을 할 거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얘들아 파란색 함수에서 이 넓이를 계산하는 대신에 이걸로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어떠한 변수가 주어지더라도 그 변수를 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야? z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어떻게? 방금 이 공식 갖다 나타냈잖아. 나 자신의 평균 빼고 시그마 표준 편차 나눠주면 그게 얘들아 z로 환산이 되는 거야. 이건 공식이니까 외워야 되더라. 통계학자들이 이걸 z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럼 뭐가 필요해? z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가 필요하지 않니? z에 관한? z에 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그 함수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얘들아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거 아니냐. 실제로 뭐 적분을 시키진 않겠지만 넓이를 구할 거 아니냐.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z는 정규범 z는 표준 편차가 몇이지? z는 평균이 몇이지?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잘 봐봐 얘들아 우리가. 우리 z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근데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야. 그럼 얘는 2에 시그마분의 1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으로 써줄 수가 있어. 그럼 얘는 니네 이 공식 알지 얘들아? 2ax 더하기 b가 a의 2x 더하기 b라는 공식을 알잖아. 이거에 의해서 시그마분의 1의 2의 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2x가 m이잖아 얘들아. 2x가 m이야. 그럼 얘들아 이게 m이야. m이니까 이게 몇 나와? 0 나오네. 이게 졸라 신기한 게 얘들아
어떠한 변수를 이제 치환을 하더라도 z에 대한 평균은 몇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x가 어떠한 확률 변수이든 시그마분의 x-m을 z라고 놓게 되면 z의 평균은 몇이 되더라? 0이 되더라. 이런 거 증명 가능해야 되더라. 증명 자체가 가능해야 돼. 내가 이제 프린트 따로 나눠준 거 있지. 거기에 다 증명 과정 써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참고해서 뭐 필기하려 그러지 말고 잘 그냥 봐보고 얘들아 백지복습하면서 증명해줘야 돼. 이건 진짜 백지복습이 제일 필요한 단원 중에 하나야. 자, 그럼 이번에는 얘들아 이번에는 VZ도 한번 구해보자. V 시그마분의 이제 x-m을 구하는 거니까 V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을 구하는 거고, 자 얘들아 우리 vax 더하기 b는 a 제곱의 vx다 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1의 vx인데, 야 vx가 뭔데 얘들아? vx가 이거 어디 갔어? vx가 얘들아 시그마 x의 이거의 제곱인 거 맞아. v가 시그마 제곱이잖아. 혹은 시그마 제곱이 v잖아. 얘가 v인 거 맞아 얘들아. 얘가 v니까 약분되면 몇 나와 얘들아? 1 나오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무조건 z는 그 어떠한 변수든지 간에 z로 치환되게 되면, 자 치환이라는 말을 우리가 표준화 시키게 되면 이라고 고쳐서 많이 말하거든. z로 표준화를 하게 되면 z로, 알겠니? 너희가 이제 그 뭐가 된다? 평균은 0이 나오고 이제 분산은 몇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좀 볼 거야. 평균이 0, 분산은 1 이렇게 좀 볼 거야. 이거 괜찮니? 분산 1이니까 루트 씌워도 1이지. 표준 편차도 1이지. 오야 Z에 대한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 언제나. 알겠니 얘들아? 언제나 z에 대한 정기분포는 n 0,1의 제곱이 됩니다. 즉 우리는 빨간색으로 내가 얘들아 함수를 좀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식의 얘들아 함수를 좀 만들어 볼 거야. 다시 요런 식의 얘들아 함수를 좀 만들어 볼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1이니까 아까 전에 얘들아 표준 편차가 2였던 것보다도 내가 좀 더 높은 산을 그렸지. 산포도가 작아진 거잖아. 얘들아 평균 근처에 많이 몰려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더 높은 산을 그린 거야. 그래서 파란색으로 빗금친 면적이든 오른쪽에 연두색으로 빗금친 면적이든 우리가 Z로 환산해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넓이로 환산해서 구한다. 요 넓이 구하는 작업을 이제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적분해야 될 함수가 얘들아 하나로 정해지지. 항상 평균은 0이고 얘들아 표준 편차가 1인 빨간색 함수만 적분을 할 거니까 변수가 바뀔 때마다 피적분 함수가 바뀌는 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넓이를 구해야 되는 확률 밀도 함수 이제 fx가 딱 고정이 돼 있다 라고 좀 봐줄 수가 있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가 내가 이제 표준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면적은 이렇게 고쳐서 얘로 구한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한테 진짜 적분시키지 않는다니까? 이런, 이거 곡선 면적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구해? 적분할 수는 없잖아. 표로 줄 거야. 문제에서 얘들아 표로 주거든. 이 부분은.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한번 표를 어떻게 보는지, 이 실제로 얘들아 영역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내가 좀 보여줄 거고, 그거까지 얘들아 연습해서 이제 표준화까지에 대한 진도는 좀 마무리를 할 거야. 여기는 일단 내가 먼저 숙제를 내진 않을 거야. 백지복습이 숙제야 얘들아. 좀 더 많은 걸 해야 돼 얘들아. 문제를 좀 풀기까지는. 그러니까 백지복습 잘 하고 오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몇 문제 정도만 너희가 이제 따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그 뭐 이런 문제거든 얘들아. 요런 거 요렇게 얘들아 왼쪽에 472번부터 얘들아 문제가 좀 나와 있는데, 이렇게 x가 이렇게 있어서 x축 이게 z축이지 얘들아. 다 z축. 뭐야 이거. 그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있어가지고
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은 이제 그냥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내가 부르지 않아.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 맞아. 표준화된 녀석의 정규 분포 곡선. 즉 Z의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 볼 거야. 여기서 Z의 정규 분포 곡선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이쁘게 그리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미안하지만 이게 좀 대칭이라고 좀 봐줘 얘들아. 알겠니? 자, 이 곡선 딱 그려놓고서 니네 먼저 좀 쉬운 거 한번 해볼게. Z가 0에서 1 사이에 있을 면적 좀 구해주세요. 0부터 1 사이에 있을 면적 좀 구해주세요. 표에 준 거야, 표에. 여기 스몰 z 값이 여기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아? 그럼 스몰 z에다가 1 넣어라 이 소리거든? 그래서 0부터 1까지 면적은 0.3413입니다 라고 준 거야. 자, 표 어떻게 보는 줄 알겠니 얘들아? 표 이렇게 보는 거야. 스몰 z 값에다가 우리가 넣어주게 되는 거야. 자, 또 한 번 얘들아, 우리가 그럼 z에다가 이번에는 pz가 0에서 2 사이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할만하겠니? 0부터 2 사이의 넓이 좀 구해주세요. 그럼 여기 스몰 z가 2니까 여기다 2 넣어라 이 소리야. 2 이렇게 2 넣는 거야. 그럼 0부터 2까지 면적은 몇입니다 라고 준 거야. 0.4772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좀 준 거야. 표는 어떻게 보는 줄 알겠지? 그럼 좀 응용을 몇 가지만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이 지금 표준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곡선? X는 그러니까 Z는 0에 대해서 대칭인 곡선. 마치 얘들아, 점근선이 있는 차이점만 빼면 위로 볼록인 항상 2차 함수처럼 해석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얘기하겠지만 얘들아, 정규분포 곡선 문제가 어려워지면 대칭성을 이용해서 얘들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막 이런 말도 해. 막 통계 나중에 좀 더 하게 되면 야 그냥 정규분포 어려운 문제 나왔으면 뭔가 대칭성이 쓰였겠지. 어딘가가 대칭이겠지. 대칭인 것 좀 찾아봐. 뭐 이렇게 얘들아 요령으로 접근하는 정도가 많을 정도로 좀 대칭성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와. 내가 니네한테 이번에는 야 마이너스 1부터 z가 0 사이의 넓이 좀 구해봐라.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을 거거든. 근데 표에 마이너스 1까지의 넓이가 나와 있진 않잖아. 근데 우린 대칭성을 파악을 해보니까 그 점점점 가가지고 얘들아 여기가 얘들아 몇이라는 걸 알아? 1이라는 걸 알지 않니? 요게 1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면적이나 0부터 1까지 면적이나 어떤 거야? 똑같은 거 맞아? 우함수 그냥 성질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 대칭 함수니까. 자, 요거 괜찮겠니 얘들아? 요거 지금 하는 거 괜찮겠어? 그래서 마이너스로 둘러싸인 면적은 우리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나. 그럼 만약에 내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z가 1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그냥 이거 몇 배 해버리면 돼? 이거 몇 배 해버리면? 2배 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나 0부터 1까지나 똑같을 거니까 뭐 2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이거 괜찮니? 그래서 이런 대칭성 따지는 것도 하나가 나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 Z가 0 이상인 넓이 좀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왔어. 야 근데 이거 확률 밀도 함수라니까 전체 면적이 몇 나와야 돼? 전체 면적은 1인 거 맞아? 이거 지금 전체 면적이 1인 거는 당연한 거 맞아. 확률 밀도 함수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면적이 1인데 0보다 크니까 반쪽만 내가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반쪽만 넓이 구하는 거야. 반쪽 넓이니까 얘들아 몇이 되는 거야? 0.5가 되는 거 맞아. 전체의 절반이니까. 그래서 얘들아 이 면적은 몇 나와? 0.5 이렇게 나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이번에는 Z가 1 이상인 넓이 좀 구해달라. 1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한테 요 넓이 구해달래. 요만큼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우리가 아는 건 0부터 1까지 면적이 0.3413이라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 반쪽 면적이 0.5잖아. 반쪽이 0.5인데 0.5에서 0.3413을 뭐 해주면 빼준 게 요 빗금친 면적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 좀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이거 좀 지워놓고서 자 Z가 1 이하일 넓이 좀 구해보세요 라고 나오잖아. Z가 1 이하야. 그럼 이번엔 여기가 1이 여기에 1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여기 부분에다가 여기 전체 부분 이만큼 다 합친 거 구하여라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만큼이 몇이었으니까 0.3413이지. 근데 왼쪽 반쪽도 몇이야? 0.5인 거 맞아? 그럼 0.3413에다가 몇 더해주면 돼? 0.5가 더해지면 되더라? 뭐 이렇게 너희가 구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뭔지 알겠지? 내가 그림을 그려서 너희가 아 여기 부분이구나 라는 걸 그림으로 봐야 이제 면적이 좀 구해지게 될 거고 초반에는. 나중에는 좀 복잡하지 않은 거 정도면 아 대충 여기서 여기 빼면 되겠네 이렇게 좀 나오게 될 거고. 그건 뭐 익숙해지는 건 금방 되니까. 자 하나만 더 해볼게 얘들아. 뭐 여기 있는 건 니네가 그냥 나중에 천천히 풀어도 되고 내가 숫자는 바뀌었지만 다 해주는 거니까. 자 Z가 만약에 이번에는 뭐 마이너스 1.5 이하일 넓이 좀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1.5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0부터 1.5까지나 0부터 마이너스 1.5까지나 요 면적이 몇이라는 거야. 요 빨간색 면적이 몇이라는 거니 0.433이라고 준 거 맞아? 근데 그거보다 작을 넓이니까 0.5에서 뭐 해주면 돼? 0.433을 또 빼주면 되는 거 맞아? 됐니 얘들아? 그래서 뭐 소수점 계산만 뭐 해주게 되면 뭐 끝 이렇게. 그래서 표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구나. 됐니? 수많은 애들아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우리가 그 중에 정규 분포라는 걸 배웠어. 정규 분포 곡선은 종 모양, 대칭축이 m, 표준 편차 시그마에 따라서 높낮이가 바뀌는 종 모양의 형태, 뭐 산 모양의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그 놈의 그래프의 모양이 m 또는 m 평균 m 시그마가 바뀔 때마다 막 모양이 바뀐단 말이야. 넓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뭐 하자? 표준화를 시키자.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를 Z라고 얘들아 치환해서 표준화 시켜버리게 되면 Z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얘들아 뭐가 나오게 되더라? 항상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을 만족하는 지금 너희가 그려져 있는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더라. 이걸로 바꿔서 넓이를 구한다. 그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적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를 준다. 그래서 표를 보고 넓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런 거 괜찮겠어? 그래서 그 뭐시니 얘들아 여기서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거 79번 이제 마지막으로 풀어서 기본적인 오늘 내용 설명 마칠 거고 다시 말하지만 뒤에 숙제는 아직 안 낼 거야. 한번 언급 쭉 한번 하고 낼 거긴 한데 제발 부탁인데 니네 이거 뭐야 오늘 거 백지복습 잘 해와. 그래야 들을 수가 있어. 이게 통계의 꽃이다. 자, 얘들아 어떤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8,4의 제곱을 따를 때 됐니? 나 항상 여기다 x를 써주는 습관이 있거든. 왜? 어떤 변수인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너희도 써주는 습관을 들여. 왜? 변수가 2개 이상 나오는 문제들도 나중에 앞으로 많아. 쓰지 않으면 누구의 평균인지 누구의 분산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x를 표준화하시오. 맞니? 뭐 이 문제 왜 내는 거야 얘들아? 그럼 z에 대한 정기분포 0,1의 제곱 이런 건 개무시해도 되고 얘들아 그냥. 자 이거 구하려고 이거 한번 구해보려고 이거 x가 4부터 x가 14 사이일 넓이 확률값 구하는 거야. 이거 바로 구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우리는 x가 4인 건 x의 평균을 빼주고 4로 나누니까 z로서 몇인 거야? 마이너스 1로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 그 다음에 14에서도 몇 뺀 다음에 8 빼면 6이잖아. 6 나누기 4 하면 1.5 아니니? 그래서 이 면적은 내가 이걸로 대체해서 구해주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의 넓이로 대체해서 구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표준 정기분포 곡선을 이렇게 내가 그려보게 되면 마이너스 1부터 1.5까지 넓이니까 요만큼은 바로 나와 있지 얘들아? 몇이라고 나와 있니? 0.433
4, 3, 3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면적은 0부터 1까지 면적과 똑같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0.3413 두 개 뭐 해준 거 두 개 더해야 이거 자꾸 지워지니 더해야 얘들아 이제 정답 나오겠지. 이거 괜찮겠어? 얘들아 x 빼기 m 나누기 시그마가 z인 건 외우는 거야. 근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왜 z에 대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 나오는지 내가 아까 증명해줬지. 얘들아 내가 수업 시간에 증명 많이 안 하지. 난 필요 없는 증명 안 하거든. 이건 증명을 알아야 맞출 수가 있어.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복습을 해보고 요런 내가 마지막에 풀어준 문제도 소소하게 너희가 좀 살펴보고 오시면 다음 시간에 진도를 나가기 위한 너희가 좀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 표준화시켜서 넓히고 하는 것 정도는 얘들아 할 수 있게 너희가 만들어 놓고서 와야 된다. 알겠냐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전기분포 첫 번째 강의는 좀 마치고